북미가 이제 말로 핵폭탄을 터뜨리다가 말 전쟁이 끝나가는 양상이에요. 예. 북미 간 말 전쟁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김정은의 판정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 말 전쟁 해가지고 사실 거의 말로는 대등한 무승부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 무승부로 가는 게 말이 안 되죠. 미국이 초대 강국이고 맞습니다. 북한은 사실 잽도 안 되는 나라인데 예. 북한하고 미국이 또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거의 대등한 말싸움 벌였다는 얘기는 그건 트럼프가 졌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대응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트럼프가 그걸 무시해버려야 되는데 무모하게 대응하면서 오히려 트럼프에게는 이제 실이 되었다. 지금은 사실은 수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이죠. 미국 내에서도 욕을 많이 먹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말로 그렇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뭐 전쟁 임박설을 퍼뜨려가지고 그 다음 카드가 뭐냐. 예. 사실은 북한이 괌에다가 이렇게 쏘겠다라고 한 사격은 포위 사격 운운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면은 아무리 그게 공해상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하튼 미국 영토를 위협했다는 이유로다가 반격을 가할 경우에 북한은 존재하냐 마느냐의 어떤 기로에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도박을 괌에다가 괜히 쏴가지고 자기들 다 날려보내는 이를 자초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네. 굉장히 적죠. 괌을 쏘는 것도 아니고 괌으로부터 30km 떨어진 곳을 쏘겠다는 건데. 네. 그리고 또 18분이나 걸리는 가는 동안에 요격당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게다가 궤도까지 공개했어요. 예. 안 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괌에 사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일부 언론이라거나 국민들이 받는 위협감은 굉장히 큰 거죠. 트럼프가 더 부채질했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세게 나온 건데 결국 그 상황이 되면은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은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손해보는 나라들이 사실은 한국과 미국 등만이 아니에요. 북한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EU에서도 나서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프랑스도 중재하겠다고 얘기 나오고. 세계대전 벌어지는 거죠, 잘못하면. 예,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도 다 나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만 지탄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싸움이 동네를 불태울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서 동네 사람 다 일어나니까 둘 다 사실은 문제아가 되는 거죠. 북한은 원래 문제였기 때문에 예. 더 잃을 게 없는 거죠. 더 잃을 게 없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큰 문제아로 등극을 하게 된 거죠. 예. 사실 괌에 쏜다고 그랬으면 미국이 가장 적당한 반응을 쏴봐라 그러면. 기다릴게. 저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쏴봐 계속. 어떻게 쏩니까? 쏜다는 말만 계속 하겠지. 그랬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이제는 또 지켜보겠다. 미국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8월 중순까지 보고를 받겠다 했는데 8월 중순 지났어요. 네.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대화 제의 같은 게 물밑으로 이제 있으면서 입장이 바뀐 거죠. 북한은 얻을 거 다 얻었죠. 예. 미국하고 맞대거리 한 나라로. 예. 북한 주민들한테도 그걸 광고할 테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세현 전 장관은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예산 짜는 기간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위기설을 부추기면 군산복합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또 군도 예산 확보에 좋다. 그래서 더 부추기는 면도 있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위기가 고조될수록 고조될수록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사실은 한미 간 내부에 다 있습니다. 물론 북한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군산복합체 같은 경우가 그렇고 강경론자들이 득세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수 언론들 위기가 조장될수록 신났죠. 그러니까 위기 때 허용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니 민주니 이런 것들. 위기라는 이유로다가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누르고 싶어 하는 그런 세력들이 위기를 오히려 조장하고 왜 위기인데 꿈쩍도 안 하느냐. 왜 괌 시민들은 난리인데 한국 국민들은 왜 평온하냐. 그래 놓고 자기들은 자기 집에서 그냥 편안히 자요. 그렇게 위기면 자기들부터 벙커에 들어가든가요. 네. 집에 안 가고. 그런 뉴스를 전하는 기자들도 집에 편안히 돌아갑니다.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어저께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사실 했어요.
저는 그 많은 얘기들이 어제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하나를 꼽으라면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그렇죠. 저도.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사실 김정은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이 김정은한테 뭐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안 맞는 얘기고. 안 통하고. 트럼프한테 한 얘기예요. 맞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한 얘기고 트럼프한테 한 얘기고 사실 이 얘기는 어찌 보면 너무나 맞는 얘기인 것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흔히 한미동맹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의 물질적 기반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거든요. 근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 태평양 지역이라고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한미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 일단 공격을 받아야 돼요.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우리가 또 그렇죠. 같이 참전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공격을 받아야지 공격을 받을 징후가 있다거나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공격을 받을 경우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을 하거나 대한민국에 공격을 가할 때 미국이 개입하거나 이제 전쟁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 공격을 받지 않은 속에서 선제니 예방이니 하는 그런 행동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 한국의 동의 없는 미국의 선제 공격을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센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고 옳은 얘기인데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뭐 화염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얘기를 했으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직설적으로 경고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과의 어떤 그 긴장을 앞두고서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이제 이견 등의 어떤 갈등이 노출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또 증폭시켰겠죠. 우리 보수 언론은. 한 타임 이렇게 해서 그러나 미국의 분명한 메시지. 실제 요 메시지에만 미국이 반응했어요. 미국 언론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유석천 위원장이 후대년이 이제 건국 100주년이다 이런 거에 반응하고 있는데 보수 쪽에서는 미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멘트만 반응을 했죠.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그렇죠. 맞죠? 준엄한 경고죠. 맞고. 그리고 그냥 일방적 경고가 아니라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근거한 경고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대통령도 할 얘기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전문가나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이 얘기를 계속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뭐 우리 땅에서의 전쟁인데 왜 니들이 한다 만다고 하냐고. 조건이 있죠. 혼이 있고 얼이 있는 언론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안 한 언론들은 이제 혼이 나가고 얼이 빠져 있는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내내 불만이었거든요. 아니 미국이 우리 땅에서 전쟁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막 하면 우리나라의 지식인이나 우리나라의 언론들이나 혹은 우리나라의 전직 국방 장관이나 다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하고 얘기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실제 우리 언론이 한 일들은 대다수 언론들, 많은 언론들이 한 일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계속 중계하면서 우리나라 전쟁 날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감만 계속 강조했어요. 그래. 전쟁 날지 모르는데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요. 전쟁 날지 모르는데 무슨 일자리냐, 뭐 탈핵이냐, 전쟁 날지 모르냐 이제 이런 얘기죠. 전쟁 날지 모르는데 휴가를 왜 가냐. 전쟁 날지 모르는데 정작 본인들은 집에 잘 가요. 밥 잘 먹고 본인들부터 그러면 벙커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말든가요. 이게 우리 지식인들을 혹은 언론들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너무 나간다. 비판이 쏟아질 때도 그거 그냥 보도하기만 했지 우리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아직 그 광복이 안 된 분들이 계시는 거죠. 광복이 안 된 분들. 북미가 이제 말로 핵폭탄을 터뜨리다가 말 전쟁이 끝나가는 양상이에요. 북미 간 말 전쟁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김정은의 판정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말 전쟁 해가지고 사실 거의 말로는 대등한 무승부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무승부로 가는 게 말이 안 되죠. 미국이 초대 강국이고 맞습니다. 북한은 사실 잽도 안 되는 나라인데 북한하고 미국이 또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거의 대등한 말싸움 벌였다는 얘기는 그건 트럼프가 졌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대응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가 그걸 무시해버려야 되는데 무모하게 대응하면서 오히려 트럼프에게는 이제 실이 되었다.
지금은 사실은 수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이죠. 미국 내에서도 욕을 많이 먹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말로 그렇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뭐 전쟁 임박설을 퍼뜨려가지고 그 다음 카드가 뭐냐. 예. 사실은 북한이 그 괌에다가 이렇게 쏘겠다라고 한 그 사격은 그 포위 사격 운운한 것은 그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면은 아무리 그게 공해상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하튼 미국 영토를 위협했다는 이유로다가 반격을 가할 경우에 북한은 존재하냐 마느냐의 어떤 기로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런 도박을 그 괌에다가 괜히 쏴가지고 자기들 다 날려보내는 이를 자초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네. 굉장히 적죠. 괌을 네. 쏘는 것도 아니고 괌으로부터 30km 떨어진 곳을 쏘겠다는 건데. 네. 그리고 또 그 18분이나 걸리는 그 가는 동안에 요격당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게다가 궤도까지 공개했어요. 네. 안 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괌에 사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일부 언론이라거나 국민들이 받는 위협감은 굉장히 큰 거죠. 트럼프가 네. 더 부채질했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세게 나온 건데 결국 그 상황이 되면은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은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손해보는 나라들이 사실은 한국과 미국 등만이 아니에요. 북한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EU에서도 나서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프랑스도 중재하겠다고 얘기 나오고. 세계대전 벌어지는 거죠,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 네. 러시아하고 중국도 다 나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만 지탄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싸움이 동네를 불태울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서 동네 사람 다 일어나니까 둘 다 사실은 문제아가 되는 거죠. 북한은 원래 문제였기 때문에 예. 더 잃을 게 없는 거죠. 더 잃을 게 없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큰 문제아로 등극을 하게 된 거죠. 예. 사실 괌에 쏜다고 그랬으면 미국이 가장 적당한 반응을 쏴봐라 그러면. 기다릴게. 저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쏴봐 계속. 어떻게 쏩니까? 쏜다는 말만 계속 하겠지. 그랬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이제는 또 지켜보겠다. 미국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되고 사실은 8월 중순까지 보고를 받겠다 했는데 8월 중순 지났어요. 네.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대화 제의 같은 게 물밑으로 이제 있으면서 입장이 바뀐 거죠. 북한은 얻을 거 다 얻었죠. 예. 미국하고 맞대거리 한 나라로. 예. 북한 주민들한테도 그걸 광고할 테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세현 전 장관은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예산 짜는 기간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위기설을 부추기면 군산복합체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또 군도 예산 확보에 좋다. 그래서 더 부추기는 면도 있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위기가 고조될수록 네. 고조될수록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사실은 한미 간 내부에 다 있습니다. 물론 북한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당연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군산복합체 같은 경우가 그렇고 강경론자들이 득세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수 언론들 네. 위기가 조장될수록 신났죠. 그러니까 위기 때 허용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니 민주니 이런 것들. 위기라는 이유로다가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누르고 싶어 하는 그런 세력들이 위기를 오히려 조장하고 왜 위기인데 꿈쩍도 안 하느냐. 왜 괌 시민들은 난리인데 한국 국민들은 왜 평온하냐. 그래 놓고 자기들은 자기 집에서 그냥 편안히 자요. 그렇게 위기면 자기들부터 벙커에 들어가든가요. 네. 집에 안 가고. 그런 뉴스를 전하는 기자들도 집에 편안히 돌아갑니다.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어저께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사실 했어요. 저는 그 많은 얘기들이 어제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으라면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그렇죠. 저도. 누구도 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사실 김정은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이 김정은한테 뭐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안 맞는 얘기고. 네, 이 안 얘기는 통하고. 네. 트럼프한테 한 얘기예요. 맞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한 얘기고 트럼프한테 한 얘기고 사실 이 얘기는 어찌 보면 너무나 맞는 얘기인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네. 흔히 한미 동맹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의 물질적 기반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거든요. 네. 근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조건이 있어요. 태평양 지역이라고 한정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속에서 한미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 네. 일단 공격을 받아야 돼요.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우리가 또 그렇죠. 같이 그리고 참전합니다. 한국이 공격을 받아야지 공격을 네. 받을 징후가 있다거나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공격을 받을 경우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을 하거나 대한민국에 공격을 가할 때 미국이 개입하거나 이제 전쟁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 공격을 받지 않은 속에서 선제니 예방이니 하는 그런 행동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 한국의 동의 없는 미국의 선제 공격을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센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고 옳은 얘기인데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뭐 화염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얘기를 했으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직설적으로 경고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과의 어떤 그 긴장을 앞두고서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이제 이견 등의 어떤 갈등이 노출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또 증폭시켰겠죠. 우리 보수 언론은. 한타임 이렇게 해서 그러나 미국의 분명한 메시지. 실제 요 메시지에만 미국이 반응했어요. 미국 언론이. 예, 우리나라에서는 뭐 유석천 위원장이 후대년이 이제 건국 100주년이다 이런 거에 반응하고 있는데 보수 쪽에서는 미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멘트만 반응을 했죠.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그렇죠. 맞죠? 예. 준엄한 경고죠. 맞고. 그리고 그냥 일방적 경고가 아니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한 경고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대통령도 할 얘기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전문가나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이 얘기를 계속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뭐 우리 땅에서의 전쟁인데 왜 니들이 한다 만다 하냐고.